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이정표를 따라가기보다 나침반으로 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중3 양진서입니다.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밝은 에너지를 전하겠습니다. 중2 김나연입니다. 할 말은 하는 막내. 솔직하고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조한나입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오작교가 되고 싶습니다. 고1 김수민입니다. 항상 파이팅 넘치는 불꽃 청소년, 오늘 토론도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고2 김윤호입니다. 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네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에 긍정 에너지를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만 25세가 되어야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총선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만 25세여야 할까요? 1번 후보 등록일, 2번 선거일, 3번 임기 시작일. 양진서 위원님. 1번 후보 등록일? 후보 등록일?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기준이 처음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마음 먹었을 때 네. 그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다. 땡! 왜 움찔움찔거리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우리 김윤호 의원님? 3번 임기 시작일로. 3번 임기 시작일? 네네. 딱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땡! 아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답은 2번 선거일입니다. 네,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 공직선거법 제17조를 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라는 그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등록할 때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선거일 날 만 25세가 되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출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4.9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최연소 당선인 기록은 몇 살일까요? 자, 1번 만 26세, 2번 만 27세, 3번 만 28세. 이번에도 양진서 의원님이 첫 번째 도전. 정답은? 1번 만 26세? 너무 어리지 않나요? 신문을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최연소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때 26세였던 것 같아. 야, 신문 제대로 봤네요. 정답!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만 26세고요. 주인공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라고 합니다.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경남 거제에 출마하셔서 당선됐을 당시가 만 26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21대 국회는 여성 의원 수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초의 여성 의원이 배출된 건 언제일까요? 1번 1949년, 2번 1959년, 3번 1969년. 저요. 네, 우리 김윤호 의원님. 저는 2번 1959년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은 49년은 네. 너무 빠른 이르다. 것 같고, 네. 또 69년은 그 전에 또 누가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딱 중간인 59년은. 야, 보통 약간 그 중간을 좋아하나요? 네. 너무 극단적인 것보다? 네.
땡! 양진성 의원님. 1969년? 3번 1969년. 네. 우리 김민호 의원님 말처럼 좀 너무 늦지 않나요? 근데 그 1번하고 3번이 남았는데 보기가 네. 1번 1949년은 네. 아직 여성 차별적인 요인이 남아서 좀 늦었을 것 같아요. 네. 땡! 정답은 1번 1949년입니다. 우리 두 친구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렇게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네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 또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못 맞추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원은 이명신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1949년에 경북 안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하시는데요. 1948년에 재원국회 출범 당시만 해도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가 그 이듬해인 1949년에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배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최다 도전한 위원님이기도 해요. 우리 양진성 위원님입니다. 자,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우선 이렇게 당첨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신문이나 사회 시간에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많이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우리 김수민 의원님. 네, 그렇다면 우리 김수민 위원님의 고민이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1년 반 동안 등교했다, 온라인 수업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참 고단했는데요. 드디어 2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고3을 제외한 청소년들은 아직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매일 등교해도 괜찮은 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구는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학습 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다. 또 누구는 백신 접종 없이 학교 단체 생활은 불안하다. 제 마음도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요. 아니 그런데 전면 등교를 해야 하는 당사자,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청소년 위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2학기 전면 등교 찬성 대 반대입니다. 네,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현재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만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3의 경우 여름방학에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5가지의 백신 중에 단 한 가지, 화이자 백신만 16세에서 17세에 접종이 가능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12세부터 15세까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우리 김수민 위원님의 고민, 다른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청소년 위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나 음식점도 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아예 사라졌고 학교도 천천히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층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적다고 해도 낮은 거지 0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감을 안고 학교에 계속 가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네, 2학기 전면 등교 찬성 대 반대.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온라인 수업 축소가 필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의 필요성은 사실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확인되면서 또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는 또 코로나19로 도입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겠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등교 수업이 좀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나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등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2주 온라인 수업을 하고 1주 등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은 일주일 온라인이고요. 네. 또 일주일은 등교 수업이에요. 그래서 네, 매 주마다 바뀌게 네. 돼요. 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선생님들도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각각 과목별 선생님께서 네.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교실 수업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작년과 비교하면 100점 만점에 85점은 되는 것 같아요. 재작년만 해도 온라인 수업이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이번 학기 들어서는 교실에서 수업할 때와 동일한 시간표로 진행될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작년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네. 작년에는 녹화된 수업을 보는 방식이니까 이제 시간 조율을 좀 할 수 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실시간이잖아요. 완전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그냥 의자에서 꼼짝마 이건데 오. 뭐 학교에서처럼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뭐 걸을 수 있거나 어디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의자에만 하루 종일 제 방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작년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직장인 분들도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이네? 라고 해가지고 재택근무가 오히려 힘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할 때 분위기가 더 다운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 이야기해볼 사람 하면 교실 가들이 조용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도 수업할 때 누구야 목소리가 안 들린다, 누구야 왜 얼굴이 안 보이니? 이 두 가지 말을 자주 하시는데 계속 카메라를 안 켜면 학생에겐 확인차 전화도 하시니까 수업의 흐름이 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교실 수업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집이니까 교실에서는 생각도 못할 그런 편한 자세로 수업을 들어서 집중도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옆에서 동생도 같이 수업을 받으니까 방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수업을 듣나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의 눕다시피 하네요. 네. 자,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조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20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학생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생활에 코로나19 사태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11%였던 반면에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한 답변은 48%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에 그 온라인 수업의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 축소가 이런 불만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을 한 덕분에 PPT 실력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수업할 때도 과제할 때도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어야 하니까 눈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온라인 수업은 긴장감이 떨어져요. 교실 수업을 할 때는 서로 퀴즈를 맞추거나 발표를 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온라인 수업에서 이런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교실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 친구를 잘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다 보면은 이제 쌓인 이야기도 많고 서로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체육은 온라인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체육 시간에 타바타 운동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틀어놓고 각도 안에서 정해진 운동을 하는 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걸 체육 선생님이 지켜보고 온라인으로 막 자세 교정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네. 야,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김윤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인가요?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진짜 힘들게 이제야 겨우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됐는데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좀 챙겨야 되는 과목들은 또 열심히 하고 조금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과목은 네. 거기에만 좀 딴짓을 하는 것 뿐이니까 이게 수업 방법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학교 수업의 변화가 힘든 건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하면 뭐 딴짓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등교하자니 혹시나? 라는 또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 네, 그렇다면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VCR로 확인해 보시죠.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문 닫아놓고.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고, 그냥 아이한테만 다 맡겨놓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장 생각했더니 바뀐 게 늦잠 자요. 학교를 안 가니까 게을러져요, 애들이. 그런 거 말고는 좀 짬짬이 조금 게임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거슬려요. 아, 집에 있어서 신경이 거슬리신데요? 등교를 인터넷으로 해도 솔직히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띄고 위에만 딱 갈아입고 그냥 앉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밥 먹고 또 놀고 막 좀 딴짓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온라인 수업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 학력 격차도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학습 격차에 대한 걱정. 네, 저는 찬성합니다. 제발 좀 학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일단 학교를 안 가면 마음 자세가 좀 흐트러뜨려져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마음 다잡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저도 그러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하물며 아니면 이제 고3이나 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는 상황에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느슨해져서 공부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면 느슨해지고 해이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 공부는 떨어지는데 무서워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올해는 아니고 내년서부터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70% 정도 맞았을 때 그때 다 등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해 풀어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요. 청소년 백신 접종 저학년 먼저 대 고학년 먼저입니다. 자, 얼마 전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그 대상자가 아닌 20대 직장인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막 예약을 했다가 이제 막 줄줄이 취소가 됐던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6월 초에 20대 중에서 의료기관, 약국, 소방, 경찰, 해경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됐었는데요. 당시에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을 잘못 입력해가지고 그 해당 종사자가 아닌 다른 20대 분들도 접종 대상이라는 안내문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너도 나도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은 예약 취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죠.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여주는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눠져 있고 더 어린 유치원생도 있고요. 네, 어린이집 동생들도 있는데 청소년 백신 접종도 만약에 학년별로 우선순위를 나눈다면 저학년이 우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고학년이 먼저 맞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고학년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려서 학습 진도를 놓쳤을 때 상대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고학년부터 먼저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저학년부터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린 동생들이 먼저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한나 위원님한테 양보하실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조한나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고학년부터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도 길어지고 학원이나 밖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코로나 감염에 더 노출될 텐데
고학년이 먼저 아닐까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추수한 볕단을 막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전해줬던 그 훈훈한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조한나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학년들은 또 대학 입시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쵸. 입시 준비를 하려면은 학교도 갔다가 학원도 갔다가 뭐 이리저리 어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혹시라도 이러다가 코로나가 또 걸리게 되면은 1년을 그냥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저학년이 감염이 더 많이 된다라는 말은 아직은 없으니까 뭐 고학년이 더 먼저 맞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학년이 먼저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유는 조금 달라요.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한 국가는 아직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 나이에 좀 더 가까운 고학년이 먼저 백신을 접종해서 저학년도 맞아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나연 위원님은 약간 그 백신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윤호 위원님은 그 약간 뭐 학년에 따른 활동 범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는 청소년뿐 아니라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백신 접종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도 뭐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학교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사무실도 대면 업무에 복귀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대면 업무를 중지하고 재택근무를 하던 회사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의뢰인분들과 소통을 할 때 가급적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비율도 낮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좀 적다고 하니까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처럼 고3을 제외한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불투명하다면 2학기 전면 등교, 네, 과연 허용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찬성합니다. 모두가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치고 좀 더 안전하게 전면 등교를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이게 저희 집 근처 고등학교에서 30명이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집단 감염이었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도 감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간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을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빠지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찬성을 합니다. 1년 반 동안 제대로 된 수업을 못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좀 나태해지면서 공부하려는 의욕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카페나 음식점도 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아예 사라졌고 학교도 천천히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고 보니 전면 등교를 이미 시작한 학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전남도 내 모든 학교가 6월 7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역시 7월 1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전남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0.064%고요. 또 이게 전국 최저 수준이고 학교 내 감염자가 단 3명에 그쳤기 때문에 전면 등교를 좀 앞당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교실 출입구 분리, 또한 급식 시간 조절,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이런 조치들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가 좀 적은 지역이나 아니면 좀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전면 등교를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네요.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제 경우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좀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등교하기 귀찮아서 학교 가기 싫다고 좀 짜증 부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반성이 됩니다. 네. 이젠 그 일상이 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등교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립기는 한데 2학기에 당장 전면 네. 등교는 좀 반대한다. 왜냐면 청소년층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적다고 해도 낮은 거지 0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감을 안고 학교에 계속 가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등교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공부 하나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면 등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선택의 순간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주제를 제안한 김수민 위원님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찬성이 맞는 것 같고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 수업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아직 고민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뭐가 옳고 그르다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기는 해요. 자, 2학기 전면 등교 찬성 대 반대 청소년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택해주세요. 찬성 2표 대 반대 3표로 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님들의 선택은 반대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김수민 위원님 오늘 토론 반대로 결정이 났는데 어떠신가요?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됐나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한쪽의 선택도 좋지만 각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저희들의 원래 본부는 학생인데 이렇게 학교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속상한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자기 여가 활동, 여행 또는 레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토론을 해보고 이 주제로 친구들과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에서는 반대가 났지만 제 입장은 찬성이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더 얘기를 해보면 더 다른 의견도 나오면서 제 생각도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요즘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서 좀 많이 뜻깊었고요. 즐겁게 매일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전면 등교에 반대를 했지만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전면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루빨리라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저는 학창 생활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주제 자체가 지금 이 토론거리로 올라온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리고 같이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모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그리고 박민규 변호사님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